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와 함께 깊어지고 있었다. 네온사인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지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편의점의 자동문이 열리자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유아가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어깨 위로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앳된 얼굴에는 체념 대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22살의 유하에게 삶은 끝없는 아르바이트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카페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세상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같았다. 하지만 유하는 불평하지 않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인 할머니를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다. 유하는 낡은 가방을 고쳐 메고 익숙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손에 든 작은 우산 하나로는 쏟아지는 비를 다 막아내기 역부족이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녀의 눈에 어두운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자의 형체가 들어왔다. 행색이 남루하고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척 지나치거나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다. 유하 역시 처음에는 잠시 망설였다. 늦은 밤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차가운 빗속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몸이 아픈 것은 아닐까, 이대로 두면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두려움을 압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같은 시각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에서 강지우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GL그룹의 최연소 CEO.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의 돈과 권력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가면을 쓴 채 아첨을 늘어놓는 사람들 속에서 지우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다. 오늘 밤 그는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값비싼 양복과 시계를 벗어던지고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은 그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제국과도 같은 빌딩을 빠져나왔다. 정체성을 숨긴 채 낯선 거리를 걷는 것만이 그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방법이었다. 빗속을 정처 없이 걷던 지우는 현기증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잃었다. 며칠간 이어진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탓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다 어두운 골목길 벽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조차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원래 이렇게 차갑고 비정한 곳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듯 눈을 감았을 때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비가 갑자기 멎었다. 실눈을 뜨자 낡았지만 깨끗한 우산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고 그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맑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걱정이 가득 담긴 그 눈빛은 지훈이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관심이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유하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부드럽게 울렸다. 그녀는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굳게 담은 입술을 보며 그가 단순히 취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낯선 이의 호의가 어색했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유하는 남자가 대답이 없자 더욱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세상의 열이 이렇게 높은데 이러다 큰일 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우산을 남자에게 기울여 비를 막아주었다. 정작 자신의 어깨는 비에 흠뻑 젖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근처 포장마차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어묵 국물 한 컵을 사들고 다시 남자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웅크리고 앉아 남자의 손에 종이컵을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지우는 얼떨결에 컵을 받아들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까지 녹이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국물을 마셨다. 비리고 짠맛이 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따뜻하고 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위장을 덮였다.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길거리 음식이었지만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도 더 깊은 위로를 주었다. 유아는 남자가 국물을 다 마시는 것을 지켜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해서요. 그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를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훈이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자 유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거 가지고 가세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우산 손잡이 위로 함께 쥐어주었다. 이걸로는 약이라도 사드세요.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그것은 그녀의 내일 아침 식사비이자 버스비였다. 하지만 지금 아픈 사람을 외면하는 것보다 배를 굽는 것이 훨씬 나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깝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들린 우산과 몇 푼 안 되는 돈. 하지만 그에게는 수천억 원의 계약서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유아는 이미 돌아서서 빗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저기요. 지훈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금세 작아진 그녀의 뒷모습은 차가운 도시의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종이컵과 낡은 우산, 그리고 그녀의 천이 묻은 지폐가 들려 있었다. 차갑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무조건적인 친절이었다. 그것은 그의 메마른 심장에 떨어진 한 방울의 이슬과도 같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GL그룹의 CEO의 집무실은 전날 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반듯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을 비추었고 그 위에는 하룻밤 사이에 처리된 수많은 결제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우산에 고정되어 있었다. 값비싼 예술품과 첨단 기기들로 가득한 그의 공간에서 손잡이 일부가 달아빠진 그 우산은 지독히도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밤새 그날의 일을 곱씹었다. 자신을 노숙자로 여기고 아무런 의심 없이 베풀었던 그녀의 친절 걱정이 가득했던 맑은 눈동자,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지던 작고 가녀린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연결했다. 김 비서, 잠시 들어오게. 잠시 후 단정한 용모의 김성철 비서가 소리 없이 집무실로 들어섰다. 김 비서는 수년간 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유능한 인재였다. 그는 지훈의 작은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오늘 아침 그의 상사는 어딘가 평소와 달랐다. 지훈은 우산을 들어 보이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이 우산의 주인을 만났네. 9시경 강남역 인근의 한 골목에서. 아주 막연한 정보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든 찾아내. 단 내가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최대한 자연스럽게. 김 비서는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늘 철저한 데이터와 팩트만을 중시하던 강지훈이 던진 지시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의 상사가 개인적인 일로 누군가를 찾으라고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편 유한은 병원 복도에 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할머니의 병세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수술비였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과 얼마 남지 않은 적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다. 유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돌려 몇 안 되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각자의 사정이 팍팍하다는 핑계 뒤에 숨은 냉대를 마주하며 유하는 다시 한번 세상의 냉혹함을 절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녀의 전부였기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오후에 출근한 카페에서는 해고 통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니저는 평소 유하를 시기하던 동료의 거짓말에 넘어가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그녀를 몰아세웠다.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없었다. 유하는 마지막 월급이 든 봉투를 손에 쥔 채 카페를 나왔다. 하늘은 원망스러울 만큼 맑았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할머니의 간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술비는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힘없이 옥탑방으로 향하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던 그녀의 앞에 낯선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고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바로 지훈의 지시를 받은 김비서였다. 그는 GL그룹의 방대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반나절 만에 유하를 찾아낸 것이었다. 김비서는 유하에게 정중하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다. 서유하 씨 되십니까? 저는 어젯밤 도움을 주셨던 분의 부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하가 경계심을 풀도록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건넸던 우산을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저희 대표님의 성의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유하는 봉투의 두께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을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다. 김비서는 그녀의 반응이 놀랍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온 터였다. 김비서는 회사로 복귀하여 지훈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유하가 처한 절박한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까지. 지훈은 말없이 보고를 들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역시 그가 제대로 본 것이었다. 이 삭막한 도시에서 아직 진흙 속에 피어나는 영국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는 묘한 위안과 함께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김비서에게 말했다.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돈으로 돕는 건 최선이 아닐 것 같군.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 디자인팀에 결혼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정식 채용 공고와는 별개로 인재 추천 형식으로 면접 기회를 한번 줘보게. 물론 누가 추천했는지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할 걸세. 그날 저녁 모든 희망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던 유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받은 유하의 귀에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GL그룹의 인사팀인데 익명의 추천을 통해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니 내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유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을 그런 대기업에 추천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이유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비춰진 한 줄기 가느다란 희망의 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에 이끌려 거대한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GL 그룹의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맑게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처음으로 회사 건물에 발을 들인 서유하는 사방을 압도하는 웅장함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단정하지만 낡은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들지 않으려고 애써 어깨를 폈다. 기적처럼 얻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회사의 배려로 첫 월급을 갑을받아 할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이곳에서 굳건히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익명의 추천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디자인 웰팀에 배정된 유한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팀원들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인재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고졸 학력에 변변한 경력 하나 없는 유한은 마치 백조무리에 낀 미운 오리 새끼 같았다. 다행히 입사 동기인 민지 씨가 살갑게 대해주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몇몇 팀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했다. 박 팀장은 엄격했지만 공정한 사람이었고 유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유한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며 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밤에는 디자인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부족한 이론을 채웠고 과거 GL그룹의 프로젝트 자료들을 분석하며 회사의 디자인 철학을 이해하려 애썼다.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김 비서가 매일 아침 보고하는 유하의 근무 기록을 묵묵히 살펴보았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겪는 미묘한 따돌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때때로 CCTV 화면을 통해 탕비실을 정리하거나 묵묵히 자료를 복사하는 유하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지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원석이 세공사의 손길 없이도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지만 애써 그 의미를 파고들지는 않았다. 지훈은 가끔 의도적인 우연을 만들어내며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에게 소속과 이름을 물었고 유한은 거대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가 CEO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높은 상사라고만 생각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말투에 유한은 얼굴을 붉혔다. 또 한 번은 옥상 정원에서 혼자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군요. 그 열정 잃지 말아요. 라는 짧은 격려를 건네고 사라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유한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 미지의 임원에 대한 궁금증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평화로운 나날은 그리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의 약혼녀로 내정된 오수진이 예고도 없이 그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국내 굴지의 호텔 체인 오리엔탈 호텔의 외동딸인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아나무인의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소파에 앉아 지훈에게 결혼 준비에 대해 제잘거렸지만 지훈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바로 그때 수진의 눈에 유리병 너머로 박 팀장에게 칭찬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유하의 모습이 들어왔다. 저 신입은 누구야 요즘은 아무나 막 뽑나 보네. 회사물 흐리게
수진이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툭 던지듯 물었다. 지훈이 실력 있는 인재일 뿐이야.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수진의 예리한 감각은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목소리에 담긴 온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오수진의 레이더는 서유에게 고정되었다. 감히 강지훈의 시선을 빼앗아간 저 볼품없는 계집애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며칠 후 수진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유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사 중 한 명인 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디자인팀의 신입사원 자질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고 이는 곧 박 팀장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또한 디자인팀 내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여직원에게 지시하여 유하에게 일부러 과도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중요한 회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곤란하게 만들었다. 유하는 갑자기 시작된 노골적인 괴롭힘에 당황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오수진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서서히 서유하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디자인 1팀은 최근 회사의 미래가 걸린 신제품 라인의 초기 디자인 기획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프로젝트였기에 모든 팀원들은 긴장감 속에서 작업에 매달렸다. 유하 역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라 생각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날도 유하는 마지막까지 남아 시안을 수정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 평소 그녀를 괴롭히던 박미영 대리가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수진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그녀는 유하가 깜빡하고 잠그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해 작업 중이던 시안 중 일부를 살짝 변형하여 이름 없는 디자인 블로그에 유하의 계정으로 전송했다. 재앙을 불러올 만큼 치명적인 유출은 아니었지만 회사의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심각한 행위였다. 다음 날 아침 디자인팀은 발칵 뒤집혔다. 박 팀장은 온라인에 유출된 디자인 시안을 발견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모든 정황은 유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파일의 마지막으로 접근한 기록도 이메일을 보낸 계정도 모두 그녀의 것이었다. 유하는 인사팀과 보안팀이 함께하는 회의실로 불려가 거센 추궁을 받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박미영을 비롯한 동료들은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듯 연기하며 뒤에서 수군거렸고 유하는 순식간에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결국 정식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그녀에게는 무기한 대기 발령이라는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즉시 김 비서를 통해 강지훈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듣는 지훈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유하를 의심하지 않았다. 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가 고작 이런 일로 자신의 미래를 망가뜨릴 리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이번 유출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수상해. 편리한 희생양을 찾을 게 아니라 팀원 한 명 한 명까지 샅샅이 그리고 조용히 조사해. 내가 원하는 건 절대적인 진실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CEO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에서 고도의 내부 감사로 전환되었다. 감사팀은 원점에서부터 모든 것을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대기 발령 상태로 집에 머무는 동안 유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께는 차마 사실을 말씀드릴 수 없어 그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둘러댔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꿈에 그리던 직장이 한순간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몽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억울하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기하며 자신이 놓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 끈질김이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지훈의 명령을 받은 감사팀의 조사는 집요했다. 그들은 서버 로그와 출입 기록산의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마침내 그들은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던 구역을 비추는 비상용 CCTV 영상에서 유하가 퇴근한 직후 박미영이 그녀의 자리 주변을 서성이는 희미한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이메일 서버의 심층 분석 결과 해당 메일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프록시 서버를 통해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컴맹에 가까운 유하가 사용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모든 증거가 박미영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오수진과의 연결고리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회사는 명확한 물증 부족으로 그녀를 해고하는 대신 경고 조치와 함께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모든 혐의를 벗은 유하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박 팀장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탓에 팀 내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껄끄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유하는 씁쓸함을 느꼈지만 변명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일에만 집중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자신은 실력으로 모든 오해를 이겨낼 것이라 다짐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던 유하의 곁으로 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라는 듯 그녀의 책상 옆에 멈춰서서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듯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는 법이니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따뜻한 위로와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유아는 처음으로 이 미스터리한 상색에서 강력한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차가운 강철 같던 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온기는 혼란스러웠던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서유아를 둘러싼 의심의 구름은 쉬이 거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하거나 분노할 여유조차 없었다. GL그룹이 창립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차세대 주력 상품의 컨셉 디자인을 결정하는 사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이 주어질 예정이었다. 소문과 억측에 시달리던 유하에게 이 공모전은 자신의 실력만으로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지난밤의 상처를 잊은 듯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밤샘 작업을 밥 먹듯이 하며 자신의 모든 경험과 감성을 디자인에 쏟아부었다. 할머니를 간호하며 느꼈던 따뜻함,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이름 모를 상색에서 받았던 격려까지. 그녀의 디자인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한편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오수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강지훈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모든 재앙의 근원인 서유아를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이번 공모전이 서유아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수진은 새로운 정보원을 통해 유하의 디자인 컨셉을 미리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는 공모전 발표회가 열리는 날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망가뜨릴 계획을 세웠다. 발표회 장소는 공교롭게도 수진의 아버지가 소유한 오리엔탈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이었다. 그곳에서 모든 임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유에게 최악의 굴욕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드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회의 날이 밝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GL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유아는 긴장으로 떨리는 손을 맞잡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드디어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고
유한은 결심한 듯 단상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러나 그녀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멋진 디자인 시안이 아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지고 손상된 파일 오류 화면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한은 당황해서 몇 번이고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사회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실격을 통보하려 했고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오수진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헤드 테이블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싸늘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걸어나와 사회작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순식간에 연 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지훈은 먼저 기술팀에게 서버에 백업된 원본 파일을 복구하라고 지시한 뒤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시선은 당혹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유핵에 머물렀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발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군요. 하지만 서유아 씨의 작업물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독창성과 진정성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회사의 CEO가 일개 신입사원의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제가 서유아 씨를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아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던 어느 비 오는 밤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였던 우산과 따뜻한 온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장내는 경악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와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남자의 모습이 겹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디자인에 담긴 영혼은 바로 그 진심입니다. 사람을 향한 순수한 공감 능력. 그것이야말로 우리 GL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모든 비밀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유한은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을 격려해주던 카리스마 넘치는 상사, 그리고 비 오는 날 골목길에서 만났던 초라한 남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냉철한 CEO. 세 사람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지며 그녀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놀라움을 넘어선 충격과 함께 어째서인지 모를 미세한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심장이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오수진의 얼굴은 분노와 치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날 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한 여자의 운명은 기로에 섰고 한 남자의 얼어붙었던 세상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고백은 화려한 연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침묵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일었다. 사람들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단상 위에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유아는 수백 개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자신에게 박히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요동쳤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듯 단상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뛰쳐나갔다. 지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붙잡고 싶었지만 분노한 오 회장과 당황한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철저히 망신을 당한 오수진은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지훈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지만 그는 차갑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계집애 때문에 나를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지우는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의 유치한 질투와 비열한 계략이 모든 걸 망쳤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위태로운 약혼 관계는 완전히 끝장났다. 수지는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터였다. 강지훈과 서유화 두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고 말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연 회장을 뛰쳐나온 유아는 호텔의 한적한 정원으로 몸을 숨겼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동정심으로 도왔던 남루한 남자가 사실은 회사의 최고 권력자였다는 사실. 자신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던 멋진 상사가 그와 동일 인물이었다는 사실. 그동안의 모든 우연과 호의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을 속였던 것일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직원을 상대로 벌이는 심심풀이 게임이라도 되었던 걸까? 그녀의 순수한 친절은 한낱 부유한 남자의 유흥거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아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겨우 임원들을 따돌리고 그녀를 찾아낸 지훈이 정원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유아는 그를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녀가 물었다. 왜 거짓말했어요? 제가 바보처럼 구는 걸 지켜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힘들게 입을 열었다. 내 주변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나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 뿐이었어. 진심이란 걸 믿을 수 없었지. 그는 자신의 공허한 삶에 대해 가면을 쓴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는 유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희망을 잃은 상태였어.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는 만약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면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변했을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진심을 그의 직함이라는 색안경 없이 온전하게 마주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날 밤 당신이 내게 준 건 단순한 우산이 아니었어.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이유였어, 유하 씨. 그의 진솔한 고백에 유하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외로움이 이해가 되면서도 속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그의 곁을 떠났다. 다음 날 재벌 총수의 신데렐라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GL그룹의 주가는 요동쳤고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지우는 모든 이사들의 질타를 한 몸에 받았다. 오리엔탈 호텔과의 관계 파탄과 그로 인한 사업적 손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지만 서유아 씨의 공모전 우승은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덕분이며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의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에 이사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향한 압박과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유아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이제는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훈이 건넨 명함이 들려 있었다. 자신을 기만한 그의 차가운 모습과 고통스럽게 진심을 고백하던 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교차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의 인생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을 터였다. 강지훈에게 버림받고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오수진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들끓었다. 그녀는 이 모든 굴욕을 되갚아주기 위해 위험한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남자는 바로 강지훈의 사촌이자 GL그룹의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사 YJ그룹의 대표 강태민이었다. 강태민은 오랫동안 지훈의 그늘에 가려져 열등감에 시달려왔고 이번 스캔들을 지훈을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수지는 그동안 약혼녀라는 명분으로 수집해왔던 GL그룹의 내부 정보와 GL비전 2026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를 가차없이 태민에게 넘겼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왜곡된 프로젝트 정보를 언론에 유출시켜 GL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킨 뒤 회사가 가장 취약해진 틈을 타 적대적 M&A를 시도해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며칠 후 익명의 출처를 통해 GL그룹의 신기술 치명적 결함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YJ그룹이 비밀리에 장악한 언론사들이 이를 받았으며 GL의 신기술이 환경을 파괴하고 해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했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GL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투자자들과 협력사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패닉에 빠진 이사회는 연일 강지훈을 압박했고 그의 리더십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지훈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밤낮 없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적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거셌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공격 속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외로운 사자 같았다. 유한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서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과도 같았던 프로젝트가 세상의 오해 속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뉴스 화면 속에서 홀로 모든 비난을 감당하며 지쳐가는 지훈의 모습을 보자 그를 향한 원망과 혼란스러웠던 감정은 어느새 희미해지고 연민과 책임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유출된 정보가 거짓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모든 컨셉의 시작점이자 창조자였기 때문이다.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열쇠를 자신이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지금은 회사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켜야 할 때였다. 그날 밤 유한은 굳은 결심을 하고 GL그룹 본사로 향했다. 불 꺼진 사무실들 사이로 오직 CEO 집무실에만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지훈은 텅 빈 눈으로 모니터에 떠있는 폭락한 주가 그래프를 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유한은 그의 앞에 서서 자신이 밤새 분석한 자료를 내밀었다. 그녀는 유출된 데이터가 가진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적들은 프로젝트의 겉모습은 훔쳤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영혼까지는 훔치지 못했다. 유한은 그 허점을 역이용하여 대중의 인식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역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훈은 그녀의 분석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 단 하나의 빛을 그녀가 발견해낸 것이었다. 그는 유하의 용기와 비범한 통찰력에 감탄하며 즉시 그녀의 계획을 채택했다. 그 순간부터 CEO와 신입사원이라는 직급은 사라졌다. 그들은 회사의 운명을 짊어진 동지가 되어 전쟁의 최전선에 섰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회의 속에서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문장을 완성했고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다음 전략을 이해했다.
위기라는 용광로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그녀의 창의적인 전략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직업적인 존중은 점차 인간적인 끌림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긴급 기자회견 날짜가 잡혔다. 세상의 앞에 나서는 것은 지훈이었지만 그 모든 전략을 설계한 것은 유하였다. 기자회견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밤을 새웠다. 마침내 동이 트고 결전의 아침이 밝았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유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고마워요, 서유하 씨.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유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공동의 적 앞에서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파트너였다. 그들은 함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GL그룹의 운명이 걸린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지훈은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객석에 앉은 강태민과 집에서 TV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오수진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은 곧 강지훈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지훈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는 서유아가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에 따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거짓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GL 비전 2026의 프로젝트의 진정한 비전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공감과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서유아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감동적인 청사진이었다. 지훈은 유출된 데이터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흘린 낡고 결함 있는 초기 버전의 미끼였으며 YJ그룹이 이를 물고 시장을 교란하려 한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YJ그룹이 사주한 언론사들의 보도 행태와 내부자 거래 의혹까지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스크린에 떠오르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여론은 GL그룹의 진정성 있는 비전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고 반대로 Y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강태민은 기업 스파이 행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오수진의 개입 사실 역시 만천에 드러났다. 오리엔탈 호텔은 대중의 거센 비난 속에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딸과의 관계를 절연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의 추악한 음모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GL그룹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며칠 후 열린 전사전략회의에서 지훈은 이 모든 승리를 이끈 진정한 주인공을 모두의 앞에 소개했다. 그는 서유아를 단상 위로 불러냈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비범한 재능과 강인한 의지, 그리고 고결한 성품을 칭찬하며 그녀를 GL 비전 2026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공식 임명했다. 과거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동료들은 이제 경외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유아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신의 힘으로 빛나는 세상에 우뚝 섰다. 모든 폭풍이 잦아든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유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녀를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어둡고 낡은 골목으로 데려갔다. 비가 내리던 그날 밤과는 달리 그날은 하늘의 별이 유난히 총총했다. 춥고 비참했던 기억의 장소는 이제 두 사람에게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소중한 운명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회사의 대표가 아닌 한 여자에게 구원받았던 남자의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골목이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며 자신의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녀의 소박하고 맑은 이미지와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를 꺼내 들었다. 프로젝트 팀장과 CEO의 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우산을 기꺼이 내어준 여자에게 남은 평생 당신의 비를 막아줄 지붕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며 나를 구원해준 당신의 그 따뜻함을 평생 소중히 여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서유아 씨,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유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권력자의 모습이 아닌 강인하지만 외로웠던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위기를 함께 겪으며 그녀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유아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1년 후 서유아가 이끄는 GL 비전 2026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혁신적인 디렉터가 되었다. 강지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행복한 리더가 되었고 GL그룹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혔다.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이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 속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알아본 두 사람이 모진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낸 진정한 운명이었다.